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의 부분을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재미있다면 좋아요나 팔로우를 눌러서 다음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아, 별일도 아니군요. 아이린이 더 궁금해하는 것은 빈 체리 토마토 바구니보다 서준의 머리에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용에게 보여주기 위해 밀짚 모자를 벗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토끼 엄마에게 잘라달라고 했어요. 어때요? 너무 이상한가요? 서준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지만 입가에는 자신이 잘생긴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을 묻자 혹시 이 부분에서 설레는 사람이 있다면 컵라면이나 먹으러 가세요. 용은 서준의 짧은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몇 번이고 다시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안 봤는데 이 농부가 이렇게 잘생겨졌지? 타워 관리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서준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상태참을 봤지만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렌을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헤어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서준의 더러운 얼굴을 구슬 속에서 본 그녀는 말을 하려면 단어를 좀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농부와는 전혀 달랐고 너무 잘생겨서 그녀의 작은 용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스는 인간의 미적 감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걸 좋아하는 걸까? 그녀는 암컷 용이자 3개의 별을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서준은 얼굴을 화면에 가까이 대고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알리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고 털이 모두 곤두섰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그녀가 남자에게 빠진 줄 알았겠지만 그녀는 서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타워 관리자가 당신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읽고 자신이 뭔가 잘못한 줄 알고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는 질문에 곧바로 몇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관리자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타워 관리자는 서준에게 전에 줬던 새우를 좀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준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뭐 별일도 아니잖아. 결국 음식 때문이었구나. 괜히 신비한 척하더니 그는 음식 저장소로 가면서 옆 창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채소와 과일만 먹고 있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네요. 어쩌면 당신에게도 좋을지 모르죠. 서준은 깨끗이 손질된 옥수수를 파 바구니에서 꺼내어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아이린, 이걸로 바꾸는 건 어때요? 그는 음식 저장소로 가면서 옆 창문에 대고 말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채소와 과일만 먹고 있어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네요. 어쩌면 당신에게도 좋을지 모르죠. 서준은 깨끗이 손질된 옥수수를 파 바구니에서 꺼내어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아이린, 이걸로 바꾸는 건 어때요? 서준은 체리 토마토와 옥수수를 먹으며 타워 관리자 고마워요. 라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서준은 웃으며 음식 바구니를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마 고구마칩도 떨어졌겠죠. 그는 문장을 보고 잠시 망설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타워 관리자 이 헤어스타일이 당신에게 잘 어울립니다. 아일린. 그 문장만을 보여주고는 공지판을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칭찬하는 것을 알까봐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참 후에야 서준은 그 말을 이해했지만 타워 관리자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린. 왜 이러지? 남을 칭찬하는 방법도 아는구나. 하지만 수다도 이제 그만하자. 그는 햇빛이 가득한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기지개를 켜고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다시 일에 집중하자. 파대야를 들고 있던 아이린은 갑자기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그녀가 냉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녀의 두 용의 손은 긴장으로 인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린은 옥수수 바구니를 보물처럼 들고 그것을 응시하며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마음에 손을 가슴에 올려두드려 보았습니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거지? 이게 용의 심장의 이상 현상일까? 서준이의 체리 토마토를 먹기 전까지 아이린의 심장은 한 번도 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수수 한 바구니 때문에 이렇게 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니,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심장이 진정된 후 앨리스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저 박서준이 갑자기 외모를 바꿔서 놀랐을 뿐이야. 중요한 건 그에게서 음식을 받아온 거니까 이제 먹어야지.
갑자기 시선을 가득 찬 옥수수 바구니에 돌렸습니다. 용은 갑자기 멈추며 서준이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것들은 너의 몸을 잘 보살펴줄 거야. 갑자기 아이린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도서관으로 가서 빨간색과 파란색 책들을 뒤적였습니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마침내 그녀는 큰 용 발톱이 휘감고 있는 두꺼운 검은 표지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금색 글씨로 불후의 요리법 모음집이라는 제목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매우 전문적인 사파도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흥분해서 책을 펼치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박서준, 이 마음을 다해 특별한 것을 만들어줄게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책을 얼굴에 가까이 대고 마치 서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귤은 얼굴을 내밀자마자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헬로, 인간들 나왔어요. 오랜만에 온 상인을 보고 용사들은 바로 응답했습니다. 여행 상인 레오님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체리 토마토를 얼마나 팔 생각인가요? 빨리 알려주세요.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귤은 도착하자마자 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들 서두르는 거죠? 그는 공간 주머니에서 거대한 체리 토마토 바구니를 꺼내어 땅에 강하게 놓고 물었습니다. 왜들 이렇게 서두르죠? 경매는 각 회당 400개씩 총 3,600개입니다. 뭐라고? 사람들은 3,600개의 숫자를 듣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평소에 귤은 2,000개의 체리 토마토를 팔곤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2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경매 소리가 온 지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작가는 120동이었고 첫 400개가 팔렸습니다. 200동으로 금세 4차례가 빠르게 팔렸습니다. 귤은 주머니에서 2,000개의 체리 토마토를 더 꺼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상인 매호. 다음 체리 토마토 전부를 1,600동에 사겠습니다. 전사인 젊은이는 무거운 금화주머니를 손에 들고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위크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 만족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가브리엘과 돈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나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제시했길래 바로 팔았을까요? 그들은 2,000개의 체리 토마토를 큰 파데야에 담아 그 전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는 즉시 거래를 마치고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곧바로 그 토마토를 들고 가버렸고 남겨진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웅성거렸습니다. 탑 밖에는 더 이상 체리 토마토가 없어서 우리가 사서 되팔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큰 회사가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다니. 동시콧은 나중에 와서 구매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팀도 이 일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냥꾼은 이제 체리 토마토를 살 수 없겠군요. 정말 큰일이야. 다음 달에 결혼할 신부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언제 청첩장을 줄 거예요? 돈 씨는 그저 듣고만 있었고 자신의 미소를 숨기느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박서준과 40층에서 다른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끝나기 전에 가브리엘 회사 사람들의 큰 외침이 들렸습니다. 모두 이리 와서 체리 토마토의 선택을 봐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남편의 이름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짧고 간단해서 바로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부의 탑, 박서준. 동시콧은 놀라서 그의 쪽으로 달려가 손에서 토마토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잠깐만 보여줘. 불과 몇 초 기다리는 동안 정보표가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는 한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법 토마토. 마법 토마토는 영양이 풍부하고 향긋한 맛을 자랑하는 탑에서 재배되는 특별한 토마토 종류입니다. 먹을 때 20g 지방을 분해하고 10분 동안 체력을 0.2점 높일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10겹의 효과를 겹칠 수 있습니다. 파커린 남편. 60일 사용기간이 지난 뒤 동싱의 사슬을 걸고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이름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직업은 명확했다. 농부인 파커린이 탑에서 어떻게 생활하죠? 병사 키아는 게이브리엘 직원에게 명령을 내려 1층의 길드로 되돌아가서 박서준에 대해 즉시 조사하도록 했다. 우리는 그를 내 방향으로 서게 하고 미국 사냥꾼 길드를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명령을 마치자 그는 손에 작은 토마토를 들고 웃으며 보았다. 기쁜 마음에 우리는 소중한 정보를 얻었다. 부회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며 승진까지 받게 될 것이다. 멀리서 서 있는 동수는 키아가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넓은 경영기를 따라 2,000개의 마법 토마토를 안고 떠나며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 차가운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소중한 재능을 잃게 될 것이며 가장 위험한 것은 밖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파크 서준과 그의 가족이 위협화될 것이다. 마법 토마토 탑 밖에서는 보석보다 더 값지게 여겨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탑 안에 있는 남편이 능력이 높다면 위협화될 것이다.